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 특집 투자의 정석 2부 이어갑니다. 1부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이제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응원글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 내일 이제 새벽에 출근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빨리 퇴근해야 된다 이렇게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괜찮습니다. 다행히 집이 여기서 좀 가까워가지고 저는 좀 괜찮고요. 확실히 우리 MTN 가족 여러분 따뜻하세요.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이렇게 봄을 맞이하면서 따뜻해지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걱정되는 종목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종목 상담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지금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화는 02786-1022-1023번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00번인데요. 문자 보내주실 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을 열어볼까요? 저희 두 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예, 오프닝 하면서 귀걸이가 빠져가지고 한쪽도 마저 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투자의 정석 2부 문을 열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주식명가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 이재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봬요. 네. 이 3월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약간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월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굉장히 궁금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요망 섹터가 무엇인지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네. 의견 주세요. 예, 먼저 우리 오은조 앵커하고 방송에서 영광이고요. 또 우리 영광입니다. 이재상 친하거든요. 두 분과 함께 오늘 방송에서 특집 방송에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2월 달까지는 장이 너무나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3월 달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3월 달까지는 장이 비교적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짓누렸던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금리,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인플레에 대한 그런 우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어요. 근데 세 번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CPI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고용이라든가 좋게 나와서 어느 정도 좀 불식되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금리하고 인플레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 진행이라서 이걸 어떻게 이제 잡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미 이제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도 월봉상 보면은 또 하나의 양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1월 초부터 금년 1월 달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1월 효과가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 달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물론 2022년 전체가 안 좋았고요. 기조 효과 플러스 성장주가 이제 시세를 주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월 달 컨텐츠를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AI 로봇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물론 이런 쪽에서도 탄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3월 달까지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실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즘 재미가 없어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120에서는 지지하고 있고요.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에서는 물론 지금 이게 이제 코스닥은 양선이지만 코스피는 지금 음선이에요. 그래서 3월 달은 2월 달 숨 고르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양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 분기 차트를 보실까요? 제가 이제 작년 그 장이 끝나고 이제 어떤 말씀을 1분기는 양선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무시 못하는 것이 항상 경기라든가 기업 실적 또는 어떤 이슈 그거에 앞서서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다이버전스라는 건데 상승 다이버전스라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3월 달도 좋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고요. 한번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벌써 신업으로 그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12월 달에 1월 초였죠. 그런데 지수가 코스닥이 20%가 올랐어요. 이럴 효과를 가장 톡톡히 본 게 바로 성장주고, 그것을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분들한테 먼저 찍어서 말씀드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하고 나스닥하고 비교해 보면 나스닥은 고점 대비 한 6% 정도 빠졌는데 코스닥은요, 이거 정말 대단하죠. 빠지지도 않고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월봉을 보실까요? 저는 진짜 2월 달 조금 숨고리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큰 양봉이 아니고, 좀 양봉이다. 보통 이렇게 이제 적산명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분기 차트를 보면 이제 지난 다음에 아시겠죠? 이게 지금 왜 1분기가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런 흐름은 3월 달도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2월 달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슈팅이 나왔어요. 랠리가 돼서 3월 초는 살짝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끝이에요? 네? 유망 섹터까지. 예. 한꺼번에요? 네, 네. 그러면 역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코스닥, 그다음에 중소형주, 성장주가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그런 업종 테마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제가 우리 이재상 연구도 특집 방송에 거의 함께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딱 금년에 들고 나온 게 바로 폐배터리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2월까지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양극재 이런 소재 쪽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금년 전체로 봤을 때는 역시 2차전지에서 폐배터리를 보셔야 된다. 그 이유는 그 폐배터리가 있잖아요. 봐요. 자꾸 이제 전기차가 저변 확대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 그 어떤 그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8년에서 10년이 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시장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폐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그 시장 진입기에 이제 막 시작이고, 그 다음에 또 각국에서 재활용 법안 발의를 하고 또 시행이 되고 있다. 이 폐배터리 시장은 매년 40%씩 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2022년 3억 달러 했던 것이 2024년 그때는 574억 달러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정 일관 변함없이 금년 키포인트는 폐배터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3월은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같은 궤를 말씀 주셨는데요. 화려한 종목 장세에 주목을 한다면 좀 더 유익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보셨고, 테마 섹터로는 폐배터리 관련해서 볼만한 유망주는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또 공개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이재상 어드바이저께 여쭤볼 텐데, 네. 3월 시장에 대해서요. 네. 지수가 좀 녹록치 않은 모양이에요.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그 같은 의견을 주고 계세요. 네. 예.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2월 달에 어떤 조정권을 거치면서 아마 그런 부담감들이 아마 작용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1월 달에는 또 상승을 했었고 2월 달에 조정을 했다면은 3월 달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가 한 주의 어떤 그 조정을 겪게 되면은 다음 주는 또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주식에 대한 어떤 그 파동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하여서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담감을 우리가 바로 떨치지는 못하지만 주 초반을 지나고 그리고 월 초반을 지나게 되면은 그런 부담감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압박들을 계속 받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듯 하다가 또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것들이 아마 계속해서 그런 금리 인상이 유지가 되고 있고, 금리 인상도 또 25베이스 포인트에서 지금 다시 50베이스 포인트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머릿속에 염두를 해둔 상태에서 계속 종목별 대응이란 그런 퀘션 마크가 붙지 않을까.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은 시장이 하락과 상승장에서 똑같은 식의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우리가 중장기 종목을 좀 배제하고 단기적인 매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기본적인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섹터와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인 섹터들, 우리가 2차전지라든지 뭐 폐배터리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AI라든지 이런 쪽의 그런 기본 베이스가 움직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순환매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를 우리가 균형적으로 바라보면서 단기적인 전략과 중기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내 종목은 지금 물려 있어서 안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과연 우리가 기본적인 섹터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2차전지 이쪽에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그 외의 섹터라면은 종목을 어느 정도 교체를 해서 빨리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바꿔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반기 전략 자체는 여러분들도 뭐 요즘에 핫한 섹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 그리고 AI라든지 2차전지 이런 쪽에 집중하시고 뭐 2차전지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망한 섹터들 세 가지를 꼽는다면은 뭐 에코프로 지금 현재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그리고 사업 규모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뭐 삼성 SDI의 대형 계약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2차전지 회사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쪽에서 어느 정도 그런 IRA 법안에 의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최대 수혜 업체가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중국의 CATL에 계속해서 2차전지의 어떤 마켓시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바로 IRA이기 때문에 향후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전반적인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간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매매를 하면서 단기적인 전략도 같이 구성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대응이 정말 중요할 3월입니다. 힌트를 두 분이 좀 주셨고요. 섹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교차되는 섹터가 이제 교집합이 배터리네요. 배터리를 놓으면 안 되는 그런 구간인 모양입니다. 이 유망주를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또 공개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 보고 와서 바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 이후에 2시간 방송 더 있어요. 예,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00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잊지 말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 채팅창도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MTN 투자의 정석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카카오요. 카카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69,100원에 였고요. 30% 비중. 69,100원이면 근래 매수하셨을까요? 네, 2월 초 이쯤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희 나종식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다 네. 여쭤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상당히 젠틀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일단 지금,
예, 예. 예, 69,100원에 해가지고 30% 비중 담았습니다. 예. 예,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요즘에 좀 아, 깜깜해서. 예. 뭐 일단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요. 좋은 종목을 사셨다. 이렇게 뭐 중소형주 그냥 뭐 1, 2천 원짜리 그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안정되게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네.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아마 2월 중순쯤에 사셨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가격을 보니까 아, 그때쯤 사시겠다. 이제 그렇게 유추를 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그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이제 오르고 매수키만 아마 해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네. 이제 이때 보시게 되면은 위에서 전고점도 돌파하고 좀 기술적 분석도 하시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전고점도 돌파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절대 뭐 종목 선장 자체는 괜찮은데 타이밍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는 잘 아시겠지만요. 전 정부에서 굉장히 이 공룡처럼 컸던 몸집을 불렸던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수십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카카오를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기업 문화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다 노렸으면서도 이 카카오가 그때 이제 그 임원들이요, 뭐 상장하고 카카오 뭐 이런 것들 다 게임 갖다 상장하고 파티를 벌리고 주식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업 문화로 봤을 때는 제가 왜냐면 주식은 냉정해야 되니까요. 썩 좋게 보지는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어차피 시장 그 독식을 하면서 컸다는 것은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겠고 또 최근 들어서 또 긍정적인 뭐냐면은 카카오 그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걸 사우디 국부펀드도 투자를 해서 뭐 여전히 또 살아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카카오를 그렇게 봅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딱히 뭐 이렇게 회사 내용이 좋다, 뭐 안 좋다, 저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결국은 그 계좌 수익을 극대화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제가 그 아쉬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팁을 드리면서 자, 네. 이게 하면 카카오 그 차트예요. 이게 이제 2월 그 중순쯤에서 69,000원대가 거의 최고점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 1월 초가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는 카카오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1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카카오가 이제 뭐 때문에 올랐고, 뭐 때문에 내리고, 좀 더 오르고, 그런 것들을 막 분석하기가 분주하고 바빠요. 그러니까, 야, 이제 카카오 좋다는 인식이 섭니다. 단, 우리 선생님, 기술적 네. 분석 하신다니까 한 보주식표 다 떼어놔 보세요. 이게 스타캐스틱에서 과열을 알리는 신호거든요. 빨간색이 과열이에요. 선생님께서 매수하신 게 딱 이 구간입니다. 다만 이때는 심리적으로요. 굉장히 내가 이 종목을 못 사면 바보처럼 느껴져요. 그때는 바보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저는 항상 지금 제가 30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좁은 문을 선택하라 늘 강조드리겠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거 하나 또 예를 드릴게요. 이때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빨간색 나와서 과열이니까 좀 식히죠. 그러면 또 올라가죠. 그럼 지금은 어디냐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추세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승 추세선, 주 추세선이고 여기까지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봐져요. 그러면 이게 주 추세선이고 상단부가 어디까지 열렸냐면은 좀 시간의 가치를 사셔야 돼요. 예. 네. 75,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따라서 네. 일단 여기까지 제 가격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56,000원까지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들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상승 나올 때 전고점 이 7만원대가 또 한 번 네크가 돼요. 그러면은 이걸 돌파하면 그 다음에 75,000원까지 거기서 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그래서 좀 선생님 보니까 좀 중후하시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격제를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네. 예.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SM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로 지금 되고 있는지. SM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이브하고 이제 SM 놓고 서로 카카오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거기 이제 거대 공룡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건 솔직히 해서 그거 제 영역 바뀝니다. 그건 왜냐면은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저도 몰라요. 그건 뭐 제가 참 저는 이런 말씀 하기 싫어하는데 그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예, 이거는 사업 감사합니다. 외적인 부분이라서 참 이야기하기가 네. 어렵죠. 예. 일단요, 오늘 연락 잘 주신 것 같은데요. 맞춤 전략 딱 세워주셨는데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네. 수익으로 이번에 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카카오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자, 다음 분 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화로 만나뵐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MTN 네. 투자의 정석입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세요? 한국항공우주요. 한국항공우주.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9,300원에 15%요. 49,300원에 300원에 15%. 15%. 예. 예, 예.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1월 말 정도요. 아, 그러셨군요. 1월 말 정도에 예. 사가지고 중간중간 추가 이제 매수? 단기로 해서 차익을 노리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49,300원에 샀는데 네. 큰 운봉이 하나 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요 며칠 전에 2, 3일 동안에 재료가 발생이 됐는데도 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계속 팔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무슨 악재가 있나 해가지고 오. 그래서 예. 좀 걱정이 됐어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이게 예, 예. 사실은 뭐 수주나 이슈, 뉴스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네, 좋은 얘기인데 어. 그러니까요.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세로 뉴스로 작용이 되는 건지도 좀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저희 이재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네, 네,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네. 네.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매수를 하셨는데,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떤 앞으로의 향후의 항공우주라든지 뭐 이런 쪽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호재도 나왔는데 왜 주가가 안 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은 이제 주가라는 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호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선반영되고 호재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매도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찌 보면은 호재가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주의를 해야 되고 악재가 나왔을 때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그런 호재가 왜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전반적인 이 종목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요. 네. 지금 이제 이거 주봉을 보시면은 2021년도 1월 달 그리고 네. 우리 팬데믹 때 2020년도 팬데믹 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상황을 보면은 거의 한 4배 가량이 올라왔어요. 그죠? 이제 2020년도 팬데믹 때 16,000원대에서 지금 이제 64,000원대까지 거의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4배를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100%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200% 올라가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4배 정도 올라가면은 이 종목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4배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 회사의 어떤 재무를 쭉 봤을 때는 2020년도에 그때 팬데믹 당시 이후에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약간은 의아할 정도로 오히려 매출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나오는 그런 호재들이 매출에 급격한 상승을 주느냐 이제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2019년도 매출의 고점을 찍고 나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속해서 오히려 매출이 줄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단기적인 게 아니라 거의 한 2년 동안의 상승폭을 보면은 4배가 올랐는데 4배가 오르는 동안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주가의 조정을 받는 걸 보면은 오히려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어떤 간단한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뉴스냐 아니면은 이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배가 올라온 종목들은 지금 아마 선생님께서는 조정권이라고 생각해서 1월 달에 사신 건데 사실은 1월 달에 조정을 받고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게 꺾이는 흐름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3분기 매출이 1조 9천억에다가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왔는데 2021년도, 2020년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019년도가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나왔고 2019년도에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매출이 줄은 상태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제 뭐 보잉사라든지 이런 쪽에 거래가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에도 우리가 공격기라고 하죠. 비행기를 납품을 하면서 네. 다양한 쪽의 매출이 나오는 것 같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과거에도 그런 매출들이 계속 나왔어요. 지금은 뉴스를 볼 게 아니라 이 뉴스가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매출의 기여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뭐 20, 30% 이상의 매출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호진지를 파악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정도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네. 그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지금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2, 3일 동안에 그 재료가 발생했는데도 언론만 때려서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요. 네. 그 MLA 뭐 매각한다는 말이 또 그런 사실상치 않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이제 매각설은 사실은 매각설이 나왔을 때 예. 소위 말해서 어떤 매각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제가 판단하거나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매각설이 나왔을 때 이게 진짜 매각이 된다, 아니면은 실제 매각이 된다는 거를 내부적인 사정이라든지 외부적으로 누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외부적으로 누출이 됐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거꾸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흐름상으로 봐서는 꺾이는 내려가고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요. 네. 이 종목의 특징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네. 외국인들과 그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이 종목은 이미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략 4배가량의 상승폭을 나타냈기 때문에 종목을 어느 정도 축소해 가면서 차익 실현을 거두는 그런 외국인들과 기관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매수하셨던 단계에서 조금 가격이 내려왔는데 예.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걸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네. 전반적인 흐름이 지난주부터 완전히 이제 깨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49,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만약에 이 종목이 4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선생님께서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4만 원대 이하로 가면은 만약에 선생님께서 비중을 늘려가지고 어떤 종목을 물타기를 시도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4,400원으로 손절매할 생각이거든요. 아, 그러시죠? 예, 그러면 그리고 다행히도 2월 14일 전까지는 단타를 좀 했어요. 네, 예. 5만 원이 넘어가면 갈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근데 그 실적 발표하고 나부터는 그냥 큰 운봉을 발생하면서 거래량 실려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예.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예. 이 가운데 빨간색 굵은 라인이 이게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게 네. 한 분기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 예. 지금 보시면은 작년 7월달, 8월달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다가 이때 이제 작년 9월달에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 빨간색 굵은 라인이 하향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 예. 지금 이제 선생님이 사신 구간에서는 그나마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기울기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60일 기준 라인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이 우상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 60일 라인을 이렇게 연속해서 이탈을 하지 않고요. 60일 라인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탈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향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하락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하락폭에서는 손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다행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지금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지금 최근에 핫한 섹터들이요. 2차 전지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네, 잘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체크해 봤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참 이 뉴스 기사들을 해석하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 위주의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갈 텐데요. 어보브 반도체 문의 주셨습니다. 11,200원에 비중은 20%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한 10% 조금 안 되게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좋은정보위원님, 네. 예, 주식 경력 30년, 예, 그 연륜상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예, 뭐 종목 선정 나쁘지 않고요. 저는 뭐 이 종목 상당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동사는 MCU라 해가지고 그 반도체 칩에서 있잖아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를 만드는데 그것은 가전이라든가 모든 전자제품이 꼭 들어가는 그 필수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았네요. 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59억에서 한 47% 증가한 예,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거 뭐 제가 지금 전화 상담이 아니고 이제 그 우리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패러다임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핫한 게 뭐죠? 바로 챗 GPT입니다. 그것은 또 한 번 반도체 산업을 더 발전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 K-칩스법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대만의 TSMC, 뭐 일본의 공장 짓고 미국도 그렇고 다 온통 반도체 일색입니다. 금년 들어서 반도체에서 가장 상승이 많이 상승이 일어난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엔비디아예요. 그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에 패러다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PC 같은 데 쓰는 거 그게 바로 CPU에서 게임하고 또 우리가 이제 뭐 XR 같은 거 그런 걸 할 때 그게 들어가는 게 바로 GPU예요. 물론 챗 GPT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얻어발사한 게 뭐냐면은 HBM이라 해서 하이 밴드위스 그다음 메모리가 있어요. 그것이 아주 고대역, 아주 처리를 빨리 하면서 굉장히 연산이 빠른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미국의 엔비디아에 있다면 국내에서는 좀 그걸 그래서 빨리 하는 그 종목도 다 여러분 최근에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TV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상승하는 다음에 눌리면서 20에서는 회수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PR이 8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됐다 할 수 있겠고요. 부채 비율도 뭐 크지 않고 상당히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자본금 88억짜리가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이게 225억 나오니까 상당히 장사 잘한 거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반도체도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런 쪽 챗 GPT까지 적용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항상 그 실적과 선행적성을 반영하는데 거기에서 좀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800원이 관건이에요. 11,200원에 사셨으니까 11,800원 정도 이럴 때 약게 절반 정도.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일정 부분 챙겨라. 그게 주식 투자 ABC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정고점을 돌파한다면 그때 또 한 번 가져가는데 좀 긴 안목으로 본다면 어디까지 열리냐면요. 대략 한 12,500원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오,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떤 흐름 그리고 지금 매기는 어디에 쏠려 있는가 이런 것까지 좀 팁을 많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보브 반도체 예, 체크해 드렸고요. LG전자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유, 이제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나마 요즘 좀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예, 이재상 위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LG전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까지 대표적인 이제 가전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삼성전자랑 우리가 LG전자를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MC 사업부 우리가 핸드폰 쪽에 그런 사업부가 있는데 그쪽에 매출이 어느 정도 또 비중이 크고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가전 쪽에 비중이 워낙 큰 상태고 이제 과거에 MC 사업부를 정리를 했죠. MC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2019년도에 2020년도군요. 2020년도에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만들면서 전장 사업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런 어떤 부품들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이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합작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LG전자는 여러분들이 뭐 재무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전 쪽에서는 사실 삼성보다도 훨씬 앞서는 그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걸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매출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매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매출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장 사업부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매출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그나 같은 경우는 세계 3위의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다 보니까 그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의 어떤 수요 확대에 의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애플과의 LG 마그나 합작법인가의 어떤 결정은 난 상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플이 그쪽을 통해서 아마도 자동차를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만약에 LG 마그나에서 전장 부품을 받는다면은 매출 규모는 엄청나게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그런 밸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 LG전자 피크를 찍을 때 당시에 삼성전자는 뭐 9만 전자 부근에서 그리고 LG전자는 19만 원대에서 꺾이기 시작했지만 지금 최근에 반등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향후의 매출 규모나 이런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는 LG전자를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저는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단가를 이분이 이제 매수하시기를 12만 원에 매수하신 거 보니까 매수하신 지가 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될 거고 앞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15만 원 이상의 단기적으로 한 3, 4개월 이내에는 15만 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 조금 더 많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G전자까지 종목 일단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그 사이에 또 전화가 와서요. 이어서 전화 상담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전화 이어서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네, 투자정석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저요? 네. 로봇티즈 로보티즈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9,300원. 29,300원에 네, 20%.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외부세요? 지금 실내이실까요? 어디실까요? 실내 집이에요. 실내.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좋은정보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다 여쭤보십시오. 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뭐 시원시원하고 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익이 잘 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수익이 나면은 참 힘도 나고 좋으시죠. 예, 로보티즈. 저하고 공통분모가 있네요. 엄청 좋아요? 예, 로보티즈 좋아하고요. 사실 29,000에 잡으셨으면 저보다 고수신데요. 29,300원이요. 언제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월 26일에 샀네요. 잘하셨어요.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왜 네, 로보티즈를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1월달 이제 성장 좀 보자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로봇, AI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1월 초였지만 그걸 놓쳤다면 29,000원대는 신의 한 수의 가격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로보티즈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로봇이 삼성전자가 590억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하면서 이렇게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 LG전자에서 지분 33% 투자해서 걔가 끊었고 다 대기업 후광효과를 얻는 그런 기업들이죠. 마지막에 휘날의 장식한 게 얘입니다. 로보티즈는 물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물류를 하는 거거든요. 배달 탁송 비슷하게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왜 지금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잡았다는 참 기가 막힌 눌림이었어요. 제가 아침마다가 8시 한부터 방송 출연할 때는 8시, 방송 출연할 때 8시 40분 그때부터 아침에 선물 보따를 하는데 이때 양양 패턴에서 이평수 밀집에서 딱 찍어드렸는데 몇 점을 그때 상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거 이제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고 노란 거기에서도 제가 다 여러분께 좋은 이렇게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상한가 멋지게 그냥 당일 바로 상한가 왔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29,000에 사시면 지금 10,000원 올랐잖아요. 그럼 10,000원 올랐으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면서 ABC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인데 제가 볼 때는 가격적으로 보시면요. 한 4만 4, 5천 원대 되면 그때는 한 70% 정도 매도하셔야 돼요. 이 과열권에서는 매도하시고 또 한번 계속 관심을 둔다면 눌림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이 한 3만 5천 원대까지 시점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부 수익 실현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수익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로보티즈까지 저희 시간상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가 또 유망주잖아요. 준비된 화면 보고 바로 돌아와서 유망주 공개합니다. 네, 투자정석 2부 이제 유망주 한 종목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어드바이저께서는 유망주로 에너지 관련 쪽인가요? 광물 관련 쪽인가요? 광물 관련 쪽이라고 봐야겠죠. 오, 네. 예. 자, 지금 이제 지에넌 에너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지에넌 에너지는 최근 들어서 이제 리튬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그쪽의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00억 규모의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해서 리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 파트너 기업이랑 리튬 추출에 대한 어떤 플랜트 계약도 세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리튬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컸다가 최근에 한 2,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에넌 에너지도 같이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엔투텍과 리튬 코리아를 최대 주주로 해서 경영권 양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사업에 집중하면은 리튬에 관련된 그런 매출 부분들이 성장성이 앞으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바로 전날이죠. 전날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재차 상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2월 달에 최고점 7,100원을 찍었을 때 당시에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점에 11월 달에 저점에 대량 거래들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이 물량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상승했을 때는 6,500원 이상 그리고 7,000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4,400원에서 4,5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은 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9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 인플레이션 한창 이제 붐이었을 때 에너지 이 관련주로 시세 분출이 한번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광물로 맞춰서 주목을 하셨습니다. GN1 에너지 첫 번째 유망주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께서는 성일 하이텍. 네. 예, 폐배터리죠, 폐배터리. 저희 이제 사실은 사랑의 배터리인가요? 배터리라는 이 단어가 사실 입에 있긴 한데 이제 표준어라서 저도 이제 배터리라고 하긴 합니다. 폐배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뭐 갑자기 과거가 소환되는데 그때 예. 우리 임조인 근육을 할 때 제가 빼뜨리 그렇게 웃으셨잖아요. 예, 그걸 또- 아주 구수하고 전 좋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뭐 저는 이거 네. 투박합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아까 제가 이제 폐버테를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일 하이텍을 들고 나왔는데요. 성일 하이텍은 우리 이제 신규 상장주 종목 중에서 쌍두마차가 있어요. 세비캠하고 성일 하이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 그 다음에 신정 특집, 구정 특집 똑같이 들고 냈던 게 세비캠이었고, 이제 또 그 종목뿐만이 아니고, 사실 캐파라든가 성장성 면에서는 성일 하이텍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왔는데요. 동사는 배터리를, 이제 발음 정확해야 되겠습니다. 예, 배터리를 수집하고 전처리를 하는 리사이클링 파크가 하나 있고, 이것은 이제 중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헝가리, 1, 2 공장이 있고 인도, 폴란드, 독일 그러니까 글로벌한 거점 확보라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고 배터리 소재 생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이드로 센터라고 그러는데 예, 군산 1, 2 공장이 있고 이제 3공장 굉장히 더 크게 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 모멘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사실 성일 하이텍에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연초 이때부터 60%가 올랐어요.
60%가 올랐는데 물론 로보테마 그런 거에 비해서 덜 올랐지만 덜 올랐으니까 앞으로 성장세 있는 거고 성일 하이텍은 또 세비캠보다 덜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덜 오르는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전고점만 돌파하면 좀 윗방울에 열려 있다.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요. 매수 한 14만 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예. 자, 성일 하이텍까지 유망주 체크해 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꼭 기록해 두셨다가 참고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두 분 무료 방송에서 다 이제 풀 예정이시거든요. 이재상 어드바이저께서 준비하신 무료 공개 방송. 오늘 상한가 종목 대공개라고 하셨는데 위원님.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상한가 종목을 대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3.1절에 예. 3.1절에 이제 우리가 식민 통치를 항거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선언한 그런 날이잖아요. 아주 의미 깊은 네, 날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속 손실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좌의 독립을 위해서 제가 주식의 꽃 상한가를 잡아내는 방법을 제가 직접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낚시를 하는 법을 알려주신다.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신다. 예. 꿀팁 공개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바로 공개 예정이고요. 아, 위원님. 네. 코난 테크놀로지 신화를 기록하셨어요. 예. 이제 알았어요. 네, 예. 모르셨죠? 예. 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770%. 네. 제일 저점에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직 템버거는 아니지만 이제 템버거의 꿈을 펼칠 종목을 또 잡아야죠. 예. 그래서 참 이제 주식은 제가 이렇게 봅니다. 투 트랙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실적과 성장성이 그 뛰어난 종목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을 잡는 거. 그게 바로 코난 테크놀입니다. 야구 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말로 홈런 치는 거잖아요. 홈런. 주식도 예. 이런 종목을 치는 게 말로 홈런을 종목 잡는 거예요. 제가 좀 단단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이재상 의원님께서 이제 상한가 잡는 법을 이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노란톡이라든가 아침 선물 보따리 또는 저와 함께 심을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서 다 매일같이 상한가 또는 VI가 걸렸습니다. 말하자면 MD스테크 금요일 날 거의 다 5원 모자란 상한가 같죠? 다 저점에서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게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월요일 날은 노보티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비스토스까지 VI 걸리면서 여러분께 짭짤한 황금 맥점에서 잡았던 종목들 수익을 드렸거든요. 기대도 좋을 거예요. 아까 그게 이제 말로 홈런을 치는 종목이 우리가 길게 본다라면 또 계좌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계좌를 아픈 계좌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단기 수익도 극대화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모실 테니까 많이 놀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만루 홈런. 예, 기대가 되네요. 저희 이제 방송 끝나고 인사하고 두 분 자리 옮겨서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 예정이거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뜹니다. 예, 두 분 멋진 사진 왼쪽에 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방송 중 빨간 버튼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상 어드바이저,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제 6시부터 열심히 저도 이제 달려왔는데 투자의 정석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요. 이어서 주식 명가 1, 2부가 바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전화 문자 이제 주시면 되겠고 이수연 앵커에게 마이크 넘기고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